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인공신경망 기술의 역사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인공신경망이 어느 단계까지 지금 발전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 그리고 개념 자체가 저희 인류에게 도입되기 시작한 그 시기는 1950년대입니다. 그때는 그 인공지능의 개념이 성립되었고 정립되었고 그것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다가 실질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구현을 할 수 있는 기술들, 특히 우리가 그걸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머신러닝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거는 1980년대부터 이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거는 불과 10여 년 전, 2010년 근처에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범주 측면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그 기술이 전체의 큰 모집합일 때 그 안에서 그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을 통틀어서 머신 러닝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많은 기계학습 기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학습 기술 중에서 특별히 최근에 개발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심층 신경망 기술이라고, 러닝이니까 학습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심층 신경망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다층 구조의 신경망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신경망 기술이고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이러한 딥러닝 기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술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개발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경망 기술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전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신경망 기술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인간의 두뇌를 우리가 흉내내는 기술입니다. 사실 인간의 두뇌, 그러니까 사람의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두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뇌가 동작하는 그 원리를 사실 그대로 구현해 보고 싶은 게 신경망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인간의 두뇌는 너무나도 굉장히 큰 그러한 그러니까 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뇌를 시상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상피질은 사실 뇌세포와 뇌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덩어리입니다. 보통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두뇌는 이 뉴런이 자그마치 1000억 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뉴런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것들을 보통 우리가 말하자면은 연결된 라인들이죠. 그런 것들을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그 시냅스는 무려 100조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그것의 극히 일부분, 뭐 1 내지 2% 정도의 그 시냅스와 여기에 얇은 선들이 막 그 컬러로 표시되어 있는 게 그 시냅스를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그리고 안쪽에 이런 그 점들이 마치 별들처럼 퍼져 있는 것, 이것이 뉴런입니다. 아주 작은 양의 그러한 뉴런과 시냅스만 시각화해도 이 정도니 우리의 그 뇌는 굉장히 많은 그 뇌세포와 그 뇌세포들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생각한 거는 그 뉴런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할까, 그걸 고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그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데, 요 하나 지금 보여지고 있는 요 그림은 신경세포 뉴런 하나를 좀 더 확대하고 우리가 그 그림으로 그래픽하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하나의 세포가 굉장히 확대돼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붉은색 별표 모양의 그 이동하는 그 모양은 그 뇌세포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 신호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덩어리진 가운데 이 부분이 세포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세포체에서는 다양한 가지들이 뻗어나와 있죠. 이 가지들이 사실은 여러 다른 세포로부터 그 신호를 전달받는 시냅스라고 부르는, 또는 덴드라이트라는 어떠한 특수한 이름을 갖고 있는, 또는 우리나라 말로는 수상돌기라고 보통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 수상돌기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로부터의 신호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체 안에는 당연히 주변의 많은 세포로부터 그 신호들이 전달되고, 그 전달된 신호를 가지고서 합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 후에 좀 길게 아래쪽으로 뻗어 있는 또 다른 그 가지로 그 신호의 출력을 내보내는데요. 그거를 보통 우리가 축색돌기, 영어로는 엑손이라고 부릅니다. 즉, 요 세포 하나가 어떠한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는 어떠한 그런 형태를 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수상돌기, 세포체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가지들을 입력 통로, 인풋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하나 길게 뻗어나온 요 통로를 우리가 보통 아웃풋, 출력 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세포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모델링한 것이 소위 AN, 즉 Artificial Neuron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그것을 단순하게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동그라미로 표현된 것이 주변에 있는 세포로부터 전달되는 입력 신호를 동그란 어떠한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즉 X1, X2, XM, 즉 주변의 M개의 또 다른 세포로부터 신호가 전달되는 것. 그런데 그 신호들이 똑같은 크기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호들이 얼마나 크기로 전달되는지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세포체는 이렇게 시그마라는 기호로 표시된 세포체로 전달되기 전에 이와 같이 또 다른 동그라미로 표현된 보통 웨이트, 가중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전달되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학적인 그 완성도를 위해서 아무런 입력이 아닌 1이라는 숫자도 보통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입력값인데요. 그 웨이트를 통해서 변형된 값이 전달되고, 첫 번째 주변 셀에서 W1이라는 값이 곱해져서 전달되고, 두 번째 주변 셀로부터 W2라는 값이 곱해져서 또 다른 신호가 전달되고, 그래서 주변에서 M 플러스 1개의 M개의 주변 세포로부터 전달이 됐을 때는 그 내용들이 이 썸메이션 기호는 모든 신호가 합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학 기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호들이 이곳에서 합해진 다음에 이 세포가 반응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반응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어떤 함수가 하나 존재하는데, 세포체 내부에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더해진 모든 신호의 값이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 값을 갖게 되면 그것이 1이라는 값을 내보내고요. 1보다 작은, 아주 작은 값을 갖게 되면 그냥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즉 아웃풋으로는 0이라는 값을 내보내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반응을 하는 세포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그 뉴런을 하나를 그 우리가 모델링한 것을 소위 그 인공 신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공 신경을 가지고서 모델링을 한 그러한 시기가 첫 번째 그 뉴럴 네트워크의 그 이제 시작되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이러한 그 아이디어가 우리 그 인류의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194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무려 한 20년간 그러한 그 소위 뉴럴 네트워크의 태동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지금 아래쪽에 하단의 그림은 조금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림과 동일한 슬라이드죠. 즉 그 뉴런 하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 했을 때 그 모델링한 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때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뉴런 하나를 모델링만 해도 그 뉴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세포 하나를 수학적으로 모델링 했을 때 그 세포 하나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논리적인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당시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논리 연산하면 AND 연산, OR 연산, 그리고 NOT 연산 등이 있죠. 이와 같은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확장해서 좀 더 복잡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뉴런 하나 갖고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한 1970년대에 그걸 깨달았고요. 하지만 또 문제가 그렇게 되면은 이 뉴런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이 가중치 값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는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그 전후를 해서는 보통 첫 번째 그 뉴럴 윈터라고, 즉 그 인공신경망의 겨울이 찾아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뒤에 1980년대쯤에는 그것을 해결하는 그 방법론이 찾아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방법론은 그 이따가 또 설명을 좀 하겠지만요. 그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부르는 무슨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웨이팅 값들을 뉴럴 네트워크가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구할 수 있는 방법론이 찾아져서 여러 가지 시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방법을 적용하고서 좀 더 복잡한 문제에 적용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여러 층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층으로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그 당시에 알고 있던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또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 또는 1990년대 후반에는 그 두 번째 인공지능계의 겨울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론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그러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은 그 퍼포먼스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2000년도 후반쯤에 우리가 새로운 그런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소위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이 시기에 우리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은 그 GPU라는 특별한 프로세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GPU 시대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그 퍼포먼스가 기대 이상으로 얻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딥러닝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딥러닝이 어떻게 활용되고 동작하는지 그 설명을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